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TV의 관심주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성 TLC, DO, 스카이라이프, 한정기술, 아남전자였고요. 한국경제TV는 A스토리, 동아소시홀딩스, 삼성전기, 유니퀘스트, EXT, 인포뱅크 제시했네요. 매일경제TV가 테크윙, 이노션, 나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양기아차, 네이버, 대보, 마그네틱 등, MTN이 YG엔터, 사마콘덴서, 에코프로비엠, 첨보, 다산네트워크스, 유니테스트, 동훈 아나테, 월덱스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대표님 1위 채널 골라주시죠. 네, 오늘 네. 1위 채널은 이데일리. 네, 이유는요?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네. 가장 좀 매출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데일리 네. TV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네. 폭발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온 그 종목이 3분기, 4분기 때부터 내년까지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 이데일리 TV에 있다 보니까 1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폭발적인 성장 어떤 종목일지 이 안에 네. 있다고 하는데 이따 들어볼 거고요. 자, 4위 채널은요? 4위 채널은 오늘 매일경제TV를 했습니다. 네. 뭐 일단 제가 조금 우려했던 그 업종, 자동차 업종 관련된 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고점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이 매일경제TV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매일경제TV를 4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가격이 높으면 부담스러운 법이죠. 자, 이 중에서 세 가지 일단 관심주를 저희가 또 한 번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뭘 봐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월덱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덱스, MTN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월덱스를 말씀드리는데 월덱스가 반도체용 실리콘 쪽과 그다음에 커츠, 애칭 공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파이닌 세라믹 소재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실리콘 소재 기반이 그쪽이 가장 크고요. 네. 두 두 번째로 큰 매출 비중은 커츠입니다. 이 두 부분이 합해서 85%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고객사로 이제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수출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2018년부터 굉장히 실적이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네.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갖고 있던 해외 법인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반도체 쪽 관련해서 미국 법인에서 이 WCQ를 인수했습니다. WCQ가 웨스트 코스트 컬츠라는 회사인데 2009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 공장이 프리먼트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쪽에서 OEM 계약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인텔이랑 그다음에 도시바 쪽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법인 그렇죠. 거죠? 미국에 해외 법인이 성격. 있어요. 인수를 한 겁니다. 월덱스가. 그래서 거기서 연결 기준으로 잡히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법인 쪽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또 좋은 실적,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덱스는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이익단에서 마진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기업들에 대비했었을 때 하나머티리얼즈나 원익QNC에 비했었을 때는 밸류에이션으로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피어그룹 대비했었을 때는 비슷한 소재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월덱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었을 때 미국 법인의 호실적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내년 실적에도 좀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14,500원 이고 61선에서 현재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 종목은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7,000원은 일단 무난히 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2만 원 선까지는 2만 더 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원익QNC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네. 진성 TEC. 진성 TEC. 진성 TEC는
해외 건설 기계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주 고객사가 캐터필러나 존데어 그다음에 히터치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주 고객사가 글로벌 선도 업체들인데 매출 비중이 80% 정도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모멘텀은 뭐냐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SOC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서 건설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대선 시즌이 나오면 또 인프라 관련된 데서 육성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럼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거든요. 결국 인프라로 묶이는 예, 그렇죠. 인프라로 봤었을 때는 진성티 씨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해외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리쇼어링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진성티 씨 입장에서는 더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의 굉장히 고객사와 탄탄한 네. 이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하부 주행을 하고 있는 쪽에서 이 모듈식 납품, 캐터필러 쪽으로 해서 신규 매출이 내년부터 잡힐 겁니다. 신규 매출이 잡힐 부분들까지 좀 합하면은 기존 매출과 신규 매출이 더해짐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바로 수소전지 쪽 관련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진성티 씨가 지금 고객사 중에 두산 피어스를 갖고 있어요. 고객사로. 예. 두산 피어스 쪽 관련해서 이 매니폴더라는 이 소재 납품을 지금 소재 쪽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2년, 3년마다 소모품이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2, 3년마다 다시 사고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이 현재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진성티 입장에서도 또 추가적인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분들을 좀 대응을 해서 현재 캐파를 좀 미리 확장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수소 연리전지 쪽 관련된 게 신규 애드업이 되는 부분들도 보면은 역시 진성티 씨는 중장기적으로 SOC 인프라 모멘텀과 수소 연료전지 모멘텀을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구간은 21선 부분을 근처에 있습니다. 이제 21선에서 완전히 깨지지는 않고 지금 부근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위치다. 만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고점까지 플레이하는 부분들로 해서 12,900원까지 대략 한 30% 정도 되겠네요. 좀 업사이드 보시고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데일리 TV의 그 종목이었는데 아까 폭발적인 실적 성장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또 예, 있어요? 아닙니다. 대기하고 다른 있어요? 다른 겁니다. 아직까지 그럼 설레는 요소는 있는 거고. 아닙니다. 결국 이 진성 TAC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 대장주의 수소 연료 전지라는 신규 투자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잡아줄 것이다라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나요? 아니 제가 오늘 따로 얘기할 종목. 근데 이델리와 알겠습니다. 겹쳤습니다. 네, 네. 예,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예, 예. 2차 전지죠. 예. 2차 전지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NCM과 NCA, 니켈 코발트 망간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둘 다 현재 제품 라인업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NCM 811 쪽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최대 고객사고요. 그다음에 이 NCA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전기차 쪽 매출액이 좀 미미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EM이 생겼죠. 근데 네. 에코프로 EM이 조인트 벤처식으로 해가지고 삼성 SDI 와 같이 지분 투자가 되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CAM 캠 6 공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돌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 SDI 물량으로 인해서 또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NCM 쪽이 현재는 SK 이노베이션 물량으로 해서 NCM 811이죠. 그걸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삼성 SDI와의 조인트 벤처를 하는 이 에코프로 EM 쪽 관련해서의 추가적인 물량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이 하이니켈에서 선두주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 N이 붙어 있는 거는 니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니켈의 비중이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증가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공격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좀 증설하는 부분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121선을 딱 지지를 받고 일단은 테스트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 원 선에서는 현재 매수 가격대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15만 원대를 해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혹시나 내려왔을 때 다시 또 담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들 고객사도 SK 하이닉스 이런 고객사도 갖추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올까요?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그 관심주 뭘까요? 네, 이데일리 TV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임플란트 전문 기업 디오입니다. 디오. 이게 예, 폭발적인 매출 성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는 걸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교정 장치, 그다음에 그 임플란트, 그다음에 디지털 보철 솔루션, 네. 디오나비 이 네 가지를 디오나비. 통해 가지고 현재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디오가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 쪽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업종 내에서는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수출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영향에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저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3분기부터 지금 고객선 물량이나 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때는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단으로 했었을 때 1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1년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본격적인 매출 선정입니다. 보통 미국에 파나요? 예, 미국에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매출로 봤었을 때 디오나비가 지금 미국에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치과 기공소나 대형 치과 쪽으로 네. 그다음에 화이트캡 홀딩스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 세 개 부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디오의 매출을 본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고요. 시장을 잘 점령하긴 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영업이익은 200억대 중후반 수준을 보고 있는데 지금 2021년 때 영업이익은 거의 400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두배 영업이익단에서 10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진이 워낙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디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400억이 되는 시점이 몇 년도라고 하셨죠? 2021년. 21년 내년도요? 예, 내년. 내년도. 네, 내년에 100%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 예. 자체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수급적으로 봤으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가고 있어요. 특히 기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보면은 최근에 물량을 조금 팔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도 매수세 유입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와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배열이 만들어졌고요. 이평선이 수렴한 상태에서 5일선을 타고 이제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바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매력 있고 이쁜 차트인 것 같아서 네.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4만 원이요? 예, 30%를 보고 있는데 예. 저는 내년 실적을 봤었을 때는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먼저 1차 목표가를 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현재 부분 3만 1천 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매수세 지금도 괜찮지만 3만 1천 원의 이하에 들어가셔도 되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바닥으로 하반기 좋아질 거고 네. 올해가 200억 원, 네. 그리고 내년도 400억 원 딱 2배 뛰어서 예, 올해 이렇게 250억 정도. 250억 원. 200에서 250억 예, 사이. 네. 내년 400억. 그래서 400억. 실적이 분기 실적 저점하고 턴어라운드. 역성장했다가 턴어라운드 되면 주가가 강력한 모멘텀을 받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오 나비가 아주 잘 팔릴 것으로 예. 예상되고 있는 디오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5만 원, 단기적으로는 4만 원까지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NP 미디어의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